아 제가 지금 얼굴 베이는 분들이 한 분,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42명이 보이네요. 어 우리 그 행운 사장님 보이고, 선영 사장님 보이시고, 진영 사장님 보이고, 제가 인사는 못 드린 것 같은데 온유 그룹이시네요. 현세 사장님. 예, 강의 뭐 듣는 모습 자주 봤습니다. 한 번도 대화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영은 사장님 보이고, 유섬 사장님도 요즘에 열심히, 예, 개인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SNS도 열심히 하시던데, 하여튼 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최승희 사장님도 자주 뵙는 것 같고, 재경 사장님은 오프라인으로도 봤죠. 예. 어쨌든 제가 오늘 제목은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제목을 좀 무겁게 잡았어요. 예. 내용은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우리 인생에게, 삶에게 어떤 기대하는 삶이 아닌,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유스키를 만나 지금 완전히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그 보통 살 사람들의 삶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뭐 사업가 삶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를 평가할 때는 좀 자유인 같아요. 너무 좀 자유롭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뭐 직장인에서 자유인으로라는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가지만 더 요즘에 항상 제가 유스키를 하기 전에도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부자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어렸을 땐 좀 많이 했었는데요. 보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시고 아마 정신 관련, 심리 관련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참 와닿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숙제가 주어진대요. 뭐 부과가 된대요. 뭐 과제라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삶이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기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어떤 의미와 우리가 사는 가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삶의 변화에 도전하고, 어 그리고 그 도전하는 그 과정에 어떤 뭐 성공해야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전을 하잖아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도전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멋진 어떤 인생의 가치는 이렇게 도전하는 삶이 멋진 가치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넣어 봤고요. 이제는 이제 무거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강의를 했으면 해서, 여러분들 채팅을 먼저 내가 채팅을 좀 볼 수 있도록 채팅창을, 잠깐만요. 채팅창이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음. 아까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어 채팅은 못 하겠네요.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어 뭐 채팅을 볼 수 없으니까 뭐 읽어 드릴 수는 없겠네요.
뭐 저기 글을 남기는 모양인데 이름만 나오네요. 선하김 해가지고 이름만 나오는데 내용은 안 나오네요. 어디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삶이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겠죠.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떤 삶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그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라면 그죠. 또 뭐 그걸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자유, 그리고 우리 가족, 이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젊었을 때 친구가 좋았는데. 그리고 저도 유스킨을 통해서 뭐 물론 이 비즈니스는 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보니까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집에만 있는 것보다 뭐 적당한 일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이 뭐 다 충족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인 삶에서는 뭐 돈이 있다라면 시간이 없고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삶은 참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균등한 삶이 진짜 완벽한 삶이 될 수 있겠죠. 점점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 요즘에 어떤 분위기일까? 뭐 워낙 코로나로 워낙 알고들 계시지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라든지 뭐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좀 이 책을 좀 참고했고요. 뭐 다 읽은 건 아니고 조금 조금 읽고 싶은 것만 읽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현실 점검을 좀 해볼까 싶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보면 유발 하랄이라고, 이분은 좀 요즘에 역사학자신데 좀 유명하죠.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또 유명해졌고, 보니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태적 붕괴와 기술적 파괴. 워낙 우리가 기술이 혁명적으로 일어나서 발전하고 4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우리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의 어떤 편리함은 참 느꼈지만 거기 또 반면에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준비하지 못하면 인류가 무용계급으로 전락한다라고 합니다. 무용계급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몇 번 뒤에도 나올 텐데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어떤 과학 기술들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노력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류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변하는 세상에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세계 석가학 5인이 말하는 기술 자본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하고, 디지털 권력을 둘러싼 충돌과 혼란 속 일과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불화식성 속에 숨은 미래를 감지하는 석학들의 놀라운 통찰, 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글이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전 세계 주가 총액의 6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옆에 순위를 적어 놨어요. 이 앞에 첫 글자를 따서 그 좀 다 이니셜을 따 가지고 가파라고 하는데, 이 가파라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한테 편리함도 주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 없이 일도 생활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카파라는 이 큰 기업들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회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가 총액의 코스닥, 코스피 총 합친 어떤 주가 금액이 총액이 뭐 얼마냐면 1,600조예요. 그런데 이 4개 업체가 합힌 그 주가 총액이 얼마냐면 6,000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4개, 우리나라의 4개의 경제를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내용을 보면 과거 규모가 큰 회사들과 존경받는 기업가들이 수십만 노동자를 고용했듯 일국의 GDP에 맞먹는 부를 소유한 가파 역시 고용을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은 많은 사람들이 가파가 고용을 창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가파는 소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다수의 고용을 파괴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23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추가로 내는 데는 2만 8천 명의 고용이 더 필요합니다. 고학력, 고스펙, 친구들이 탐내는 돈벌이가 좋은 고급 일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글에 일하고 있다, 애플에 일하고 있다 그러면 참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가기를 원하고 그 가서 일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한편 전 세계적으로 광고 산업은 몇 년째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덴츠나 IPG, WPP 같은 업계 대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250억 달러라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 25만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2만 8천 명을 고용해서 벌어들인 250억 달러는 다른 광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25만 명의 고용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5만 명을 수용하는 양키스 스타디움 5곳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미디어 플래너 그리고 카피라이터 등을 모이게 한 뒤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제 당신들의 일자리는 없습니다라고 해고 통지서를 내미는 것과 같다.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고용의 파괴가 의미하는 바이다. 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고용은 점점 삶에 편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어떤 삶은 뭔가 쪼여오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보면 또 블랙스완이라는 책인데요.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죠. 블랙스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뭐 백조는 말 그대로 백조 흰 백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출몰했을 때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도 있었고 1987년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있었고 9.11 테러, IMF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와 있죠.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은 이제는 이 과거에는 이론일 뿐이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뿐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현실로 와닿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보면 김미경이라는 또 우리 강사님이시죠. 이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강의가 끊기고 난 뒤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서 책을 만드셨죠.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그리고 바뀐 생존 공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본인도 고민하면서 뭐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말씀드리면 구글이 꼽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포스트 코로나를 한마디로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리프트라고 했거든요. 리프트 우리는 블랙스완 중의 블랙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는 재시동을 앞둔 일시정지 단계다. 재시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변했고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블랙스완이 정말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다가온 큰 변화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19는 블랙
스완 중에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인 거죠. 이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뉴 러너가 되어야 된다. 뉴 러너는 그때그때 일어난 상황에 빨리빨리 공부하면서 그 적응을 해 나가면서 어떤 변화를 꿈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용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아.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리고 공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오늘 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주어진 삶에 그냥 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찾고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On Contact라는 또 책입니다. 워낙 뭐 또 많이 보셨겠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 김용섭 지음이고 On Contact는 우리의 소비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통산업을 비롯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종교와 정치, 연애도 우리의 의식주와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도 바꾸고 있다. 뭐 지금 우리는 다 실감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On Contact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렌드다. 여기서도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행과 도전으로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바꿔라라고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지금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1 저도 매년마다 이렇게 사서 보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어떤 그다음 해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해 주는 책이죠. 보면 김난도 교수와 많은 분들이 서울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책에서 보면 뭐 한 10개의 트렌드를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책 표지에 거의 나와 있거든요, 보면. 브이노믹스라고 바이러스가 몰고 온 어떤 새로운 경제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변화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기업도 개인도 빠른 생애사 전략으로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피보팅하라는 건 뭐냐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전환하라는 이야기고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를 꿈꾸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보면 브이노믹스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 재밌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하나 적어봤는데요. 인간은 질병 앞에 평등하지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평등하지 않다. 좀 와닿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이 코로나로 터지고 난 뒤에 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K자형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슬플 수도 있는데요. 잘 준비한 사람은 더 성장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은 무용계급이 되는 거죠. 바닥으로 떨어진 K자형으로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또 보면 우편 번호가 당신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이 말은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 따라서 당신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어디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건강 상태는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이 코로나가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가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더 큰 바이러스가 나와서 정말 뭔가 이렇게 삶의 질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격리가 달라진다든지 대우가 달라진다든지 뭐 영화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그게 버겁다라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워낙 코로나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병원에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가게 되잖아요. 대기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도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과장을 하자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우편 번호가 당신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해서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할 텐데 저의 우편 번호가 이 바뀜에 어떤 삶의 질이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우편 번호 하면 여러분들 지역을 모르니까 그냥 주소를 적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상구 감전동 해서 여기에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사상구 감전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크게는 중국집부터 해서 작게는 분식집까지. 자영업의 어떤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몰라도 장사가 잘 되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다 보면 또 규모를 줄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돈도 많이 나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또 애도 많이 먹이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작게 벌고 작게 하자 그래 가지고 작게 하다 보면 또 수익이 작다 보면 또 크게 하자 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뭐 감전동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너무 이 자영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워낙 이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기 뭐 자영업을 그렇게 잘했지만 과거에 감전동에서 국제상사 그쪽에 뭐 짜장면도 제가 배달도 많이 다녔습니다. 리어카로 배달 다니고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그 일하시는 분들, 야근하시는 분들 짜장면 배달도 좀 집에 일 돕는다고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주변에 그 중국집도 많이 문 닫게 했었습니다. 장사를 잘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돈을 엄청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한 1-2년 동안 장사도 못 하다 보니까 가게 문도 못 열고 거의 어머님이 핵심이었거든요. 뭐 장사가 안 되고 아프다 보니 장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군대 나와서 집에 오니까 집에 다 망했어요. 그 주례 쪽에 이사 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대하고 온다고. 그 다세대 주택, 그 빨간 벽돌 다세대 주택 주례동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영업도 정말 참 돈을 번다 해도 아닌 거예요. 장사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머니도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이제 직장인이 되었죠. 직장 생활을 해야 장남이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 주례 쪽에 살았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위에 제가 과거에 다니던 직장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한번 강의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모시던 옆에 잘생긴 큰 분은 제가 왼쪽에 있는 분은 제가 모시던 그때는 사장님이었죠. 지금은 회장님 되셨는데 원래 2 세입니다. 원래 회장님한테 물려받으신 거거든요. 2 세이고 똑똑하신 분이고 제가 모셨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제 이렇게 선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공동 대표가 돼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코스닥 기업이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여러 군데 또 회사도 이렇게 펼치기는 많이 펼쳐서 외형은 좀 컸던데 보니까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62억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그래서 제가 아마 직장 생활 계속 했었으면 잘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이상하게 이거 좀 그 꼰대인가요? 자기 자랑인가? 아니 우리 회장님이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좋아하고 제가 재무 쪽에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못해도 뭐 이사나 아니면 상무나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스트레스로 거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손실이 62억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저 옆에 보면 부산은행 있죠. 저 직장에서는 하나 얻은 것은 여기서 우리 최숙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와이프가 은행에 있었죠. 거래처였는데 눈 맞아 가지고 예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능력이 있는 여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어 지금 보면 제가 선택을 참 잘했죠. 그죠?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저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사상구 확장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 가지고 또 내가 가진 돈이 없어 가지고 저리로 대출해 가지고 23평 빌라를 살았어요. 옛날 다세대 주택 빨간 벽돌에 그 뭐라 그러지? 입실 부엌이라나? 그 방 2개 있는 곳에 있다가 빌라에 방 3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뭐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와이프도 은행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잘 살아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살아가는 과정에 보면 저희 오른쪽에 그림 보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99 년도면 31살 때입니다. 31살 때 보니까 그거네요. 그 생일이네요.
초도 31개 꼽혀 있네요. 31살 때 생일인 것 같고 저희 우리 홀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둘이 태어나면서 저 옆에 안겨 있는 작은 애가 신성현입니다. 지금은 커가지고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애들 키우는 부분 때문에 와이프는 은행에서 명퇴를 하고 집에 이때는 집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있다가 어 우리 최석기 사장님이 유스킨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2002년도에 유스킨을 시작하고 저도 우연찮게 이 유스킨을 알게 되어서 미국에 따라갔다가 저도 전업을 같이 했었죠. 비전을 보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같이 전업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애를 봐주시고 저희 둘이는 열심히 밖으로 다녔습니다. 왜 집이 좁기 때문에 집 밖에서 열심히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유스킨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센터가 서면에 있었습니다. 서면에 있다가 부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저희들도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아버님한테 좀 독립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은 반여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만 독립에 나왔죠. 그냥 몸만 나왔어요. 숟가락 들고 몸만 나왔어요. 나와서 TV도 사고 소파도 사고 그 신혼처럼 다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신혼이죠. 처음 독립했으니까 독립을 하면서 비즈니스도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제 센텀 쪽으로 이사했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센텀 왼쪽은 센텀 초등학교, 오른쪽은 센텀 중학교입니다. 그 단지 안에 거의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저희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애들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믿고 저희들은 정말 이때 유스킨 비즈니스 열심히 했었습니다. 집은 거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숙박시설처럼 잠만 자고 거의 왔다 갔다 열심히 했던 그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했었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우리가 마린시티로 왔었죠. 그래서 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과거에 센텀에서 하고 그럴 때는 정말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뭐 물론 뉴스킨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느낌도 받았고 뭐 직장 생활 이상의 엄청난 커미션도 받았지만 그냥 그때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지 뭐 안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마린시티 쪽으로 이사 오고 난 뒤에는 정말 내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어, 정말 이게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부자는 됐겠다. 라 하면서 이 바다를 보면서요. 굉장히 집에서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그 뒤에는 주소지가 보니까 늘었죠. 집이 늘었죠. 그래서 해운대구 마린과 제주의 조천이라는 곳에서 지금 두 군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로 부산에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제주에 한 보름, 부산에 한 보름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코로나로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언컨택트에 대한 시스템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부산과 이렇게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두 번째 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산은 두 개가 있답니다. 첫 번째 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충족을 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삶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산은 그게 이루었을 때, 두 번째 산은 어, 베푸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삶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두 번째 삶은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받은 것만큼을 세상에 환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첫 번째 제목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내가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기에 나를 이렇게 어 그죠? 큰 노력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삶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고 나를 이렇게 세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나의 어떤 미션은 그거예요. 옆에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뉴스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먼저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힘들 때 함께 해 주고 그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저에게 세상이 원하는 게 있다라면 '그걸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니까 그냥 편안한 자리고 토크 자리면 편안하게 질문받고 이야기하고 편안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지만 또 여기에 초대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을 초기가 되어서 아직도 하루에 했다가 하루에 안 했다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몸이 잘 안 움직이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동력이라 그래야 될까? 뭐 충전시켜 준다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사업의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 요즘에 그냥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트렌드를 본다라면 내가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소비를 하더라도 요새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 가치 있는 거에 대한 사람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치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야기하자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할 만큼 이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와 비전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를 두자라고 생각하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가요?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항상 사사분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듣지만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직장인 잘해도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녔으면 제가 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더라도 주주가 있는 이사 상무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직인 이사 상무예요. 올해 좀 그것도 그 임원들은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예. 하여튼 매년마다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쁘죠. 그 직장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시간 투자할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풍족하게 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자영업도 보세요. 요즘은 자영업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정말 점포를 얻어서 종업원도 되고 시설 투자도 되어 있는데 문을 닫게 하면 그죠? 정부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 그 지원 한두 번 준다고 그게 됩니까?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때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일반적인 일에서 사업이라는 게 잘 주어지지는 않지만 사업은 정말 잘 되었을 때죠. 못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잘 되었을 때는 정말 본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가치는 비전은 플랫폼 사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죠. 최고의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워낙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기 배민을 보시면 돼요. 배민처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 뉴스킨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 회사인 거죠. 뭐 제가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시면 초대하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포버스지입니다. 경제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글로벌 뉴스킨 사장님이 인터뷰하셨네요. 왜 했는지 한번 볼까요? 뉴스킨은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투자했고 그것이 성장을 끌어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보니까 성장 때문에 인터뷰했는 모양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왜 성장했을까에 대한 요인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전체 볼륨의 80%를 차지한다. 요즘같이 언택트 시대에 뭔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화 시킨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하고 난 뒤에는 거의 뭐 사실은 온라인화가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유스킨의 차별화를 조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저는 에이지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처음에 나올 때 저희들이 정말 정말 놀랐거든요. 에이지락은 뭡니까? 나이를 잠근다. 어떻게 어떤 제품에 어떤 과학에 나이를 잠근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과대 광고도 너무 과대 광고잖아요. 과대 광고가 아예 진실이라면 끝내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에이지락이라는 사이언스가 나왔을 때 저기 스탠포드 피부과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 같이 협력해서 에이지락이라는 사이언스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스탠포드 피부과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 거고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뭐였는지 그때 보면 30년간 유전자 연구를 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에 협소합병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전자 회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별성은 저는 참 이 좋아하는 밑에 타임지라 그림 나와 있는 이 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제가 아마 이게 발표 냈을 때가 뉴욕에서 아마 뉴욕 팀 엘리트 트립에서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전의 패러다임 사람들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나오고 난 뒤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 뭐냐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발표하는 것을 듣고 제가 많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되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뭐 당연하게 뭐 에이지락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감동을 가지고 보신다라면 대단한 거죠. 다른 회사들은 노화의 흔적만 관리하는데 우리는 정말 왜 늙을까? 왜 아플까? 보통 보면 병원에서는 질병이 나오고 난 뒤에 치료하죠. 째고 뭐 치료하고 하죠. 그런데 그 왜 그렇게 걸렸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병원에 가서 신청해서 받았는데 빨간 게 많은데도 별 대수롭지 않게 아직 병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상담하는데 별 그거 안 하대요 보니까. 나 심각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됩니다." 뭐 "살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 이야기 안 했어요. 뭐 좀 이렇게 살이 비만이 좀 되면 나올 수 있는 수치고 뭐 좀 보니까 병원은 빨리 뭔가 이렇게 질병으로 넘어가야지 그 관계에 대한 과로 보내서 치료비를 올려 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느낌을 요번에 병원 가서 강력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스킨은 그냥 흔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 늙까? 저 어떻게 젊어질 수 있을까?' 그 근원을 생각해서 에이지락이라는 사이언스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이 에이지락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강함이 오지 않고 떨림이 없을 때 에이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될 거고요. 이론을 컨셉을 보면 젊었을 때는 아녹스라는 게 노화 효소예요. 노화 효소. 영은 사장님 어제 잠 안 잤나? 이 영은 사장님 일본에서 듣는다고 수고 많네. 일본은 좋았는 거 일본이 아니죠. 대만이었죠. 대만 맞죠? 하품 세 번째에서 내가 얘기했대. 내가 계속 보고 있지. 저기 젊었을 때는 노화 요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의 어떤 요소잖아요. 그죠? 어 젊었을 때는 빵빵하죠.
저는 좀 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면 싫어하는데 우리 숙교 사장님이 젊었을 때는 술을 밤새 먹어도 그다음 날 괜찮죠. 출근해도 쌩쌩하죠. 근데 좀 나이 먹고 먹으면 그다음에 숙취 때문에 힘들죠. 요새는 아침에도 음주 단속하니까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노화 효소는 많아지고 엘라스틴과 같은 영양요소는 점점 줄어들죠. 그걸 이 에이지락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먹고 발랐을 때는 92%가 리셋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더더욱 파고드세요. 의심드는 질문을 하고 더 파고들면 좀 더 확신이 저는 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렇겠지 뭐 좋아지겠지. 그래 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돼요. 강하게 정말 그런 게 어딨노 해 가지고 딱 찾아보고 정말이라면 감동을 받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확신에 차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에 차지 않고 대충 알고 있다가 나가서 강하게 반발이 있으면 깨갱깽 해 가지고 그런가 그러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에이지락 어떤 과학으로서 만들어지 만들어진 뷰티 디바이스들 보면 뭐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팔려 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1등 디바이스로 1 등을 하고요.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신제품들도 만들어내면서 지금 현재는 헬시 매니지먼트 이 시장에서 1 등을 가기 위한 회사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1 등을 못 해?"라고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품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전반적인 살인적인 폭염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과 사회의 근간을 뒤엎을 기후 재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이 내용을 보면 많이 무섭습니다. 많이 무서운데 어쨌든 우리 삶은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먹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기온이 1 도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해수면이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갑자기 겁나더라고 보니까. 이거 바로 앞에 이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해수면 가지고 뭐 홍콩이 잠기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우리 뭐 파마넥스 같은 경우는 뉴스킨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우리 원재료를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조채영 박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고 연구 책임자죠. "유스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항상 혁신으로 이어져 왔다." 보면 이노퓨전이라고 그 원료 소싱부터 해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 UX 공정일에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좋은 제품을 갖다가 나타내는가를 갖다가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그로비브라는 어떻게 보면 환경 제어식 농업, 그냥 환경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재료 식물을 내가 원할 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우수한 성분을 가진 그 원료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과학을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앞으로 5년 안에 이노퓨전이라는 접근법으로 지금도 워낙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도 지금까지와 또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과 디바이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통망을 많이 짜 놓는가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 못한 생각 못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회사에서 내놓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지금 나오든 나중에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내통망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서 여러분 힘드시죠? 핵심적인 제품만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능력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뭡니까? 저는 사실은 제품 가격 잘 몰라요. 잘 팔 줄 몰라요. 예. 자기가 자랑을 하면 돼요. 저는 사업을 잘 팔아요.
비즈니스를 초대하러 마음먹으러 가면 초대해요. 안 되면 끌고 와요. 때려서라도 끌고 와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잘 팔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선택할 때 내가 본 게 있거든요. 이 본 게 현실만 되고 맞기만 한다라면 내가 그거는 이론적인 걸 봤기 때문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와 봐서 해 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진실인 걸 알게 되고 내가 몸으로 느끼니까 확신에 차죠. 물론 같은 도구가 주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그 성공하는 법이 있죠. 어. 자기가 제대로 보고 확신에 찬다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론은 전부 맞는 이야기거든요. 음.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저의 이력입니다. 2002년 2월에 우리 숙기 사장님이 이거제큐티브가 되었죠. 저는 2003년도에 전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한 어카운트니까 저도 2002년도에 일을 했다고 할게요. 2002년 2월에 이거제큐티브가 되고 2008년 12월에 100만 장자가 되고 2015년 7월에 500만 장자가 되고 현재 한 100억 이상의 수입을 창출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지금 연봉 1억을 받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연봉 1억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마 못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1억을 받았다 해도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지금 100억을 벌었다면 100년을 벌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벌은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제가 1000만 장자도 될 것이고 2000만 장자도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내 혼자 노력해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제가 GV를 아무리 올린데도 2천만 장자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는 10년 이내에 2천만 장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당한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이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가 나오겠죠. 그런다라면 지금 현재 100억이고 10년 이내에 240억의 수입을 한다라면 10년에 그저 그냥 연봉 1억이라 쳤을 때 100년에 거쳐갈 수 할 수 있는 것을 10년에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작게만 봐도.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다. 기회를 바라보는 철학적 재능이 필요하다. 이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할 때 뉴스킨에 또 좋은 게 참 객관적으로 참 좋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뭔가 100만 장자가 됐을 때 100만 장자, 500만 장 됐을 때 500만 장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사람은 처음이 잘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잘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선배 사업자들이 5년 전, 또 10년 전에 사업을 했다 해도 처음에는 잘했는지 몰라도 뒤에는 이제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뉴스킨에서는 2천만 장자까지는 그저 표현해 주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비즈니스를 갖다가 참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증명해 내는구나. 뭐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할 필요 없이 딱딱딱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업한 기간을 보고 이게 나와 있는 링크되어 있는 걸 보고 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벌 수 있는 일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객관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소위 멋있는 제도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파타고니아라는 또 책이 있는데요. 이거 기업입니다. 기업.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인데 이본 시나드라는 분이 완전히 유명한 등산가이더라고요. 그리고 서퍼이기도 하고 또 이 파타고니아의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자, 이분은 기업의 사명이 너무 참 재밌습니다.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입니다. 보면 사명에 보면 우리는 회사를 팔거나 공개회사로 만들어 상장한다는 뜻이죠.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조금 이해가 되실는지 몰라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좀 독특하신데 그렇게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매출의 1%를 환경에 기부하고 있고요. 원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기 옷을 사지 말랍니다. 한번 사고 나면
그 새 옷을 사지 말고 헌옷을 그냥 무료로 수선해 주는 거죠. 평생 입으라 그럽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정말 정말 최우수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생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기업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기업,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지구가 있어야지 지구 안에서 사업한다는 거죠. 다른 행성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에도 보면 파타고니아에 보면 이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이 자켓을 사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광고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웃겨요. 더 사요. 보면 올 가을도 파타고니아 열풍 세 가지의 비결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착한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이 옷은 뭐 예뻐요. 하나도 안 예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 저도 좀 아닌가 미적이 없나 저는 별로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 사람들이 열풍을 가진 거예요. 그 이유는 가치 소비인 것 같아요. 착한 기업이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많이 또 자기 어떤 지출에도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파타고니아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뉴스킨도 저는 비슷한 회사가 아닌가.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뉴스킨도 보면 지구를 위해서 아픈 지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사업을 할 때 참 멋진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가. 저는 또 여기서 보고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브레이크노리 회장님이시죠.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제품 철학이죠. 제품에 나쁜 건 하나도 넣지 않겠다. 좋은 것만 넣겠다. 화장품에. 그죠? 워낙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리크루팅 하세요.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뭐 회장님 참 멋지다. 멘트도 좋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제가 19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왜 정직한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시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고,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은 뭐 성공에 따라 기준은 틀리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사명을 보면 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션이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멋진 삶을, 고급적인 삶을, 경제로운 삶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너도 세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지구를 살린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라 하는 게 이 회사의 어떤 골자죠. 사명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많이 성공하셔서
좋은 리더가 되셔서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젊으셨는데 젊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젊어서 성공하면 안 되는데. 영상 하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윈닝그룹의 리더 채스키입니다. 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누스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겐 든든한 자식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채스키라는 당당한 나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뉴스킨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뉴스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뉴스킨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헌신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윈닝그룹의 리더 신영태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와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이름도 윈윈이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멋진 그룹을 만들기 위해 내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덕선이는 꿈이 뭐대? 꿈을 잊었다고. 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른 사람 인생을 변화시켜준 사람이에요.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냥 이제부터는요. 남은 생은 축제다. 각오를 하셔요. 보면 참 뉴스킨이 어떤 가치가 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대로 소망과 꿈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뉴스킨이 참 감사드리고 이것도 이 사업의 어떤 비전이 아닌가 싶고요. 보면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금전적인 것도 많이 받았지만 또 하나를 꼽는다라면 뉴스킨을 통해 30개국 이상의 세계 여행을 한 거죠. 보면 밑에 이 보이는 부분도 다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이 빨간 것들은 이 글로벌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인데 거의 위험 지역 빼놓고는 다 갔어요. 여기는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도 보니까 세 군데나 갔더라고요. 아프리카고 여기는 좀 위험 지역 빼놓고는 중동 그런 위험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니까 뉴욕에 크리스마스를 해서 TV에서 KBS에서 방송을 하던데 거기서 플라자 호텔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2011년도에 미국으로 뉴욕으로 팀 엘리트 트립을 간 적이 있거든요. 플라자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서 그 뭐 객실과 모든 그 서비스와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들었는데 정말 저런 곳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고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 유명한 별 5개짜리 정말 뭐 국가 원수들이 묵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영국에 갔을 때는 사보이 호텔이라는 곳에서 묵었는데요. 그 국빈들이 와서 이렇게 자는 곳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스키는 우리에게 이런 추억을 주고 정말 이런 선물도 감동을 주는구나. 보면 어떤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물질로서 받을 수 있는 행복은 짧답니다. 2개월, 3개월. 여러분들이 돈 1억, 돈 10억, 좋은 명품차, 명품집 그거는 잠시입니다. 살아보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고생도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경험,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 이런 추억들이죠. 그게 추억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행복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정말 전 세계로 행복한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준 뉴스킨이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떤 비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렇게 참 비즈니스석에 그죠? 어떤 외국도 나가는 것도 힘든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외국도 나가고 참 어떻게 지금 내 사는 모습을 본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제 거울을 본다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우리 아시다시피 신성현 사장부터 해서 우리 신혜랑 사장, 최운석 사장 이렇게 가족이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물론 그 성장의 과정에서는 힘듦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산의 정상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지켜봐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 나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 82이신데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운 1년 정도 사셨어요. 혼자서. 집의 형편이 어머니가 아프고 가면서 집안 형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좀 외로운 30년 생활을 너무 하셨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 주된 일은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는 거예요. 뭐 다르게 크게 아프기보다는 치과, 어른이 되면 이제 치과, 그리고 안과, 그리고 허리 아프시니까 뭐 클리닉. 제가 실업자인 줄 알아요. 그 치과는 이빨 한번 맞추고 나면 사흘 들이가서 또 맞춰야 되잖아요. 잘 됐느냐 안 됐냐 하잖아요. 요새 저희 그 주 일과는 아버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아버님 너무 전화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뭐 좀 요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엄마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예. 많이 울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 갔을 때 저녁에 이렇게 바람 쐬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너무나 저에게 이렇게 아버님도 모실 수 있고 장모님도 모실 수 있고 이런 삶을 해준 게 참 뉴스킨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장 생활 했었으면 참 이렇게 아버님이 건강할 수도 없었을 거고 함께 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님 참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너희들이 유스킨 사업하면서 챙겨줬던 식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본인의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설레임과 두려움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일을 가지고 후회합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요 가까운 용궁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삶의 인생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